얼마 전에 오신 당뇨 환자께서는 루아이 수술을 해야 하는 분이었는데 집안에 세 분이나 위암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이분한테는 루아이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이 수술의 합병증이 무엇이냐? 가장 많이 제가 받는 질문입니다. 누구나 경험하는 문제는 안녕하세요. 굿라이프 구독자 여러분. 저는 당뇨를 수술로 치료하는 외과 의사 김종민이라고 합니다. 요즘 해외에 계신 분들의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살고 계신 교민분들의 문의가 제일 많은데요. 어떤 문의가 있었냐면 미국 현지 의사한테 루아이 수술을 권유받았다는 내용이었는데, 근데 제 유튜브를 보시고는 위암에 대한 이 모니터링, 내시경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아시고는 12지장 우회술로 바꿔서 수술할 수 없겠냐, 위내시경을 하는데 문제없게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으로 오셔서 또 12지장 우회술로 진행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분은 또 따님이랑 같이 오셔서 따님도 12지장 우회술을 같이 해드린 경우로 기억이 납니다. 교민 1세대, 2세대 분들의 경우는 한국인의 특성을 그대로 갖고 있어서 위암이 많은 편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수술을 해드렸고요. 또 얼마 전에 오신 당뇨 환자께서는 루아이 수술을 해야 하는 분이었는데 집안에 세 분이나 위암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이분한테는 루아이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께는 음식물이 지나지 않은 아래쪽 위, 내시경이 잘 들어가지 못한 아래쪽 위를 모두 절제하고 루아이로 진행하는 절제형 루아이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해외에서 사시지만 한국인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접근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병원은 또 패스트 트랙을 운영하고 있어서 홈페이지나 유튜브 또는 SNS 상에서 상담을 하시면 현지에서 검사한 내용을 점검해서 치료 일정을 잡아드리고 있고, 또 수술 후에는 자주 오실 수 없기 때문에 제 개인 연락처로 현지에서의 검사 결과, 또 하고 계신 식사 습관, 운동량 등을 원격으로 체크해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이 수술의 합병증이 무엇이냐? 가장 많이 제가 받는 질문입니다. 누구나 경험하는 문제는 많이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형 당뇨의 원인은 내장지방인데, 내장지방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식사량 제한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당뇨 수술법 모두가 식사량을 줄이기 위해서 위를 절제하거나 아니면 줄이는 방법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우회술 하신 분들은 흡수되지 않는 음식물 때문에 방귀 냄새가 독해지고, 또 식사 후에 배에서 꾸르륵 꾸르륵 하는 소리가 크게 들리는 증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기름진 음식을 드실 때 기름변을 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영양이 과하게 흡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수술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요. 이런 문제는 먹는 음식을 순화시키면 적응하게 됩니다. 그 외에 위절제 후에 많이 생기는 역류성 식도염은 6개월 내에 거의 다 좋아지고, 또 수술 후 1년이 지나면 식사량도 일반인과 비슷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들은 일시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 의사 입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아니라 식사와 운동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수술은 경험할 수 없었던 세상을 만나게 해줄 수 있지만 올바른 식사 습관과 운동이 병행되지 않으면 최대의 효과를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2, 3년간은 연 1, 2회 정도 오셔서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장지방이 다시 쌓여서 다시 당뇨가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당뇨 수술의 국민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다시 말씀드리면 BMI 27.5 이상에 조절되지 않는 2형 당뇨 1대입니다. 이런 대상자는 2형 당뇨의 치료 목적으로 수술이 진행이 되고 진단명도 당뇨라고 적습니다. 그런데 조절이 잘 되는 환자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경우는 2형 당뇨를 주진단으로 할 수 없고 병적 비만과 동반된 합병증으로 당뇨가 적히게 됩니다. 즉 진단명에 병적 비만이 꼭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비만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개인보험사가 돈을 안 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환자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도 원칙대로는 당화활 색소가 약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7 이상일 때 당뇨 수술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적 비만이라는 진단명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예외적으로 조절이 잘 되는 당뇨에서 단백뇨가 있다든지 심장혈관이 많이 좁아졌다든지 당뇨 망막병 같은 합병증이 생겼을 땐 당뇨병 진단만으로도 수술이 가능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100%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의사협회에서 실손보험 담당 보험의사를 꽤 오래 했었는데 보험사의 판단은 건강보험과는 다릅니다. 실제 부딪혀봐야 알 수 있을 때가 많습니다. 당뇨병의 치료 목적이라는 의학적 명분이 확실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인정 못하겠다고 하면 갈등이 생깁니다. 이럴 때는 금융감독원의 도움을 받을 때도 있고 제3자 감정이라고 해서 학회의 판단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런 밀당을 저 같은 주치의가 환자와 함께 해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개인보험은 워낙 상품이 다양하고 약관이 다 달라서 청구를 해봐야 한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국민의료보험 적용하에 진행된 수술이라면 인정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 주치의의 서명과 근거 제공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개인보험에 대한 얘기는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당뇨 수술에 대한 여러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